자, 이제 봅니다. 이제 지적 측량. 그럼 여기서 이제 책에 없는 건데, 지적 측량은 이게 정의고요. 지적 측량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지적 측량을 어떤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측량하는 방법에는 수백 가지가 있지만, 지적에서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것은 6개로만 딱 정해놔요. 6개로만. 6개의 측량 방법 중에 골라라 이거죠. 그 맞게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위성 측량이 있어요. 위성 측량이 바로 뭐냐면 GPS예요. GPS라고 시험에 안 나와요. 위성 측량이다라고 얘기해요. 위성 측량.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측량? 사진 측량. 사진 측량. 옛날에는 우리가 경비행기 있죠. 경비행기. 비행기 너무 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비행기에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요즘에는 드론에다 찍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을 띄우는 게 왜 좋냐면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촬영하면 사진이 크게 찍히잖아. 근데 일단 비행기가 뜨려면 높게 떠야 되잖아. 근데 드론은 낮게 떠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드론으로도 많이 찍어요. 드론으로. 지적에서 사진 측량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진은 왜곡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리 재는 게 뭐야? 거리 재는 거. 광파, 전파. 광파라든지 전파라는 게 있어요. 광파, 전파를 가지고 거리를 무엇을 해요? 거리를 측량을 해요. 그러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 광파거든요. 레이저를 발사를 하게 되면 레이저가 타켓에 맞고 돌아오는 거를 계산해 가지고 옆에서 거리를 재는 거예요. 레이저. 그 다음에 각을 재는 게 경위라고 그래요. 경위 측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위 측량은 뭐 재는 거예요? 각 재는 거예요. 각 재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그 책상처럼 나무판 삼각다리 위에다가 나무판을 하나 얹어놓고 하얀 도화지 깔고 종이로 이렇게 측량하는 걸 평판이라고 그래요. 평판 측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입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자 평판 측량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적 측량은 몇 가지 방법만 쓸 수 있다? 6개만 쓸 수 있더라. 6개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 문제도 6개만.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위성, 사진, 거리 재는 거. 얘는 각 재는 거, 판 들어가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판 들어가는 거. 자, 지적은 경계점이 이렇게 쓰면 지적은 경계점에 뭐만 결정하면 돼? X와 뭐만? Y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높이는 측정해 안 해요? H는 측정하지 않고 높이는 H인데 H는 측정을 하질 않아요. H는. 그래서 이 H를 측량하는 것을 우리는 수준 측량이라고 해요. 수준 측량. 수준 측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레벨이라고 하는 측량 기계가 있는데 그 레벨로 한다 해서 레벨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수준 측량은 뭐 재는 거예요? 높이 재는 거야. 그 지적 측량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 다음 중 지적 측량 방법이 아닌 것. 정답은 수준 측량이더라 이겁니다. 높이는 우리나라 높이는 어디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이 우리나라 높이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높이가 제로고 그거를 인천에 가면 인하 전문대가 있어요. 옛날 인하 공전이라고 했지. 인하 공전에 수준 원점을 설치를 해놔요. 높이가 26.6871m 해가지고 고기가 이제 끌어놓고 거기서 전국에다 다 끌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측량을 할 수 있는데 수준 측량. 여기는 해발 몇 메다 정도 돼요? 관심 없죠? 저기 강원도 인제가 한 200 정도 돼요. 인제 원통이 한 해발 한 200 정도 돼요. 대관령이 대략 얼마? 800, 700, 800. 그게 인천 앞바다로부터 그 정도 높이가 되어 있는 거. 눈 왔죠 얼마 전에? 쌓였어요? 아니요. 산에는 쌓였을 텐데 그래도 도봉산이나 이런 쪽에는
쌓였을 거예요. 쌓였다 녹았겠지 바로. 근데 쌓이긴 쌓였어. 왜 거기 높잖아. 근데 강원도 이맘때 가면 제가 인제에서 1년 있었는데 이맘때 이렇게 인제에 있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설악산 정상 쪽에 눈이 내리면 이렇게 쌓이면 거기는 하얗고 밑에는 파랗고 막 그래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잖아. 지금 여기서 인제 얼마 걸리는 줄 알아요? 에이, 여기서 1시간 반이면 가요. 인제까지. 왜냐면 여기서 저기 구리까지 나가는데 한 30분이면 나가지, 20분 나가죠. 거기서 그냥 고속도로 타고 가버리면 끝나잖아. 옛날에는 양평으로 해가지고 홍천으로 해서 막 이렇게 막 가서 4시간 걸렸거든. 4시간. 근데 지금은 제가 키로를 재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200km 안 돼요. 150km 밖에 안 돼요. 강원도 인제까지. 그럼 평균 100km 달려도 1시간 반이면 가잖아. 쉬지 않고 간다고 치면. 그래서 설악산에 터널 하나 뚫렸죠. 무슨 터널이에요? 미시령 터널. 그 미시령 터널을 뚫을 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뚫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환경적인 거 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미시령 터널을 뚫으면 일단 한계령이 죽어요. 한계령으로 안 간다고 사람들이. 그럼 한계령이 죽으면 오색약수도 죽어요. 그러면 그 길에 있는 식당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미시령이 뚫리는데 어디서 많이 반대를 했냐면은 간성인가? 여기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뚫리면 여기 안 온다 이거지, 이제 앞으로는. 왜? 바로 속초로 넘어가 버리니까. 얘는 눈 오면은 진부령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서 알프스로 해서 넘어가가지고 속초로 내려왔는데 왜냐면 이 미시령은 눈 오면 못 가요. 미시령 눈 오면 여기서 딱 통제합니다. 체인 있어요? 있는 사람만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진부로 넘어갔다고. 황태 축제 하는 데로 넘어갔다. 거기는 좀 완만하거든요. 이쪽에서 지역사회가 많이 저기 한다 해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근데 결국은 뚫었죠. 안 가잖아 사실은. 지금은요. 한계령 가보셨어요? 평일에? 차 한 대도 없어요. 진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한계령에는 주말에만 사람 좀 있어요. 평일에는 거의 없어요. 사람이. 왜 이게 빠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한계령 넘어서 이렇게 막 대포항도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쭉 가서 그냥 대포항 가버리잖아. 외곽도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외곽도로도 많이 뚫잖아. 옛날에는 도시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이렇게 정중앙을 통과했었잖아요. 지금은 다 어떻게 외곽을 뚫어놓죠? 외곽도로면 이 도시 죽어요. 왜 죽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잖아. 다 빠른 길을 통해서 가버리니까 이 공사할 때는 좋아요. 와서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하는데 그 3, 4년에 불과한 거잖아. 뚫어버리면 안 가요. 그래서 양평에서 홍천 가는 길 있죠. 문 닫아뒀어요. 그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평에서 홍천 가는 국도가 있잖아. 근데 뭐가 뚫렸어요? 경춘고속도로가 뚫려버렸잖아. 그래서 다 경춘고속도로로 가죠. 이쪽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양평에서부터 홍천까지 보면은 주변에 주유소들 많거든요. 다 문 닫았어요. 거의 다. 왜? 차가 안 다니니까. 전부 다 고속도로로 가니까. 돈 내고 고속도로로 가는 거. 돈 내고. 수륜측량. 요거 수륜측량 지저측량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건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외워져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의 구분 방법.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측량할 수 없죠. 자기가 측량할 수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할 때는 지적 측량을 무엇을 해라? 의뢰를 하자 이겁니다. 그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한다 이겁니다. 소관청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행자에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행자라 함은 누가 되느냐 이거죠. 수행자라 함은 한국국토정보공사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측량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였잖아. 대한지적공사가 뭐로 바뀌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작년도 5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냥 공사다, 지적공사라고 해도 돼요, 그냥. 어차피 시험엔 지적공사라고 안 나오지만, 설마 이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 토지공사 이렇게 내진 않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지적측량업자는 뭐냐면, 우리가 측량업에 11개의 측량업의 종류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지적측량업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업을 하겠다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면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누구한테 의뢰해요? 수행자에게. 여기서 수행자란 공사와 업자더라. 업자. 공사와 업자. 공사와 업자. 그 의뢰를, 이제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면,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이거를 작성을 해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의뢰를 하게 되면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수행계획서는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에. 언제까지? 다음 날. 이게 시험에 당일이라고도 나온 적도 있고요. 5일 이내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대요.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날까지. 수행계획서에는 뭐를 쓰냐면 거기 써 있어요. 수행계획서 제출해보면 수행계획서에 측량기간, 측량일자, 수수료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요. 그걸 작성을 해서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더라. 여기서 공사와 업자는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측량업자는 측량을 하는 입장이니까 측량을 하게 되면은 기간이 소요가 돼요.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하자? 측량 기간은 5일로 하자 이겁니다. 측량이 5일로 하고 소관청은 무엇 할까요? 소관청은 수행자가 이제 측량을 하잖아. 측량을 하게 되면은 그 측량에 대한 뭐가 나와요? 성과가 나온다고. 성과에 대해서는 소관청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과. 그러면 이제 소관청은 무엇을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된다고. 검사할 때도 뭐가 들어가요? 검사 기간이 소요되는데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이겁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5일 물어보고 4일 물어보고. 5일, 4일, 5일, 4일. 그 다음에 별도의 우리가 그 토지 소유자하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의뢰인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하고 별도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되면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 전체 기간에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할 수 있고 전체 기간에 4분의 1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검사 기간으로 이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어요. 26회 때 뭐가 나왔냐면은 전체 기간이 20일이다. 이때 수행자와 의뢰인이 협의하에 계약을 해서 측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때 검사 기간은 며칠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며칠이에요? 5일이더라 이겁니다. 측량 기간은 며칠이에요? 15일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검사 기간, 전체 기간 20일인데 계약을 해가지고 달리 정했다. 그랬을 때 검사 기간은 며칠인가? 20 곱하기 4분의 1에서 5일. 26회 때 나왔던 문제. 26회 때 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 그런데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분할할 때 측량해야죠. 이렇게 분할을 하고 싶어. 그럼 측량을 하려면 뭐를 세워요? 측량 기계를 딱 세운다고. 여러분들 측량 기계 보셨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삼각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망원경 달려 있는 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요게 이제 보통 요즘 얘기하는 토탈이라고 하는데 요게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요거 훔쳐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훔쳐가면 2천만 원이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도둑들이. 그래서 이거를 요게 딱 과일 박스 조그만 것만 해요. 거기다 통에다 넣고 다닌다고 그 통이 그만해요. 사과 박스 반만 해요.
트렁크에다가 놓고 다니잖아. 뭐 트렁크 열고 갖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생긴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원반 같은 거 세워져 있는 거 보셨어요? 요게 GPS예요. 요게 GPS예요. 초창기 때는 막 1억 정도 합니다. 요 하나에 정밀도가 100만 분, 정밀도가 엄청 좋다니까요. 정밀도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GPS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그 설정되면 그 위치로 폭격했잖아. 근데 가장 큰 단점이 교란시키면 또 엉뚱한 데로 가서 떨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판은 이제 안 보여요. 이거 판 위에다가 종이 넣고 측량하는 건 이제 못 봐요.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박물관. 박물관 가면. 그 여기다가 이제 기계를 세워야 된다고. 근데 기계를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는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에다가 기계를 딱 세우는 거예요. 기준점에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분할 의뢰를 했는데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없는 거야. 저 멀리 여기에 기준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기준점이 있으면 여기다 기계를 세워서 얘를 측량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점을 이쪽으로 끌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끌어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끌어온다 이거야. 그럼 이러한 점들이 새롭게 설치된 기준점들이에요. 그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를 끌어왔잖아. 그럼 이러한 새로이 설치된 기준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측량기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또 이거 측량을 했는데 맞았는지 틀린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별도로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별도로 다시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있죠. 지적기준점. 요 지적기준점을 필요에 따라서 뭐를 해야 돼요?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럴 때는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어떻게 해줘요? 똑같이 해주더라 이겁니다. 만약 측량기간이 5일이 걸리면 검사기간도 5일을 주는 거야. 그럼 합이 며칠이 걸려요? 10일이 지나야만 토지 소유자가 의뢰한 측량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1호사하나 이렇게 말하면 1호사하나. 5일, 4일, 4분의 3, 4분의 1, 1호사하나.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을 준다. 그러니까 한 점을 설치하던, 그러니까 기준점을 한 점을 설치하던, 15점을 설치하던 측량에 며칠 줘요? 4일을 줘. 그럼 검사기간도 4일을 주는 거야. 근데 만약 15점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 15점을 초과할 때는 기본 4일에다가 4점 초과 시마다 1일씩을 더 줘요. 다 줄인 거야 지금. 15점 이하는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4점 초과 시마다 1일씩을 측량기간에도 검사기간에도 각각 가산하더라 이겁니다. 이제 보세요. 한 점을 설치하던 15점을 설치하던 측량기간 며칠 줘요?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4일. 근데 15점을 초과할 수 있죠. 초과에 따라 16점이죠.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16, 17, 18, 19. 19까지는 여기다가 1일씩을 더 준다 이겁니다. 그럼 며칠이에요? 5일이고 5일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20점부터 23점까지는 또 1일을 또 주는 거죠. 6일이고 6일이더라 이겁니다. 계산 문제 나왔어요 시험에. 계산 문제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4점까지마다 1일씩을 더한다 이겁니다.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뭔지 알겠죠? 가로놓기. 5번 나왔습니다. 5일, 4일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지금까지 15회를 기준으로 해서 5번 나왔어요. 이를 가지고 25, 24, 25, 20 연속해서 5일, 4일 3번 나왔고 연속해가지고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24회 때, 25회 때 5분의 3, 5분의 2. 그 다음에 26회 때 뭐가 나왔어요? 20점인데 검사 기간은 얼마가 될 것이냐 해서 5일. 26회 때. 작년에 안 나왔고. 작년에. 빨리 푸는 방법. 그러면 기준점 1000점을 설치하면 며칠이 걸릴까요? 1000점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면 24부터 27에서 1000까지 가면 종치입니다. 종쳐. 그렇잖아요. 그죠? 빨리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4로 나눠 그냥. 4로 나누면 250이죠? 무조건 여기다 하를 더하면 돼. 그럼 250, 측량기간 251을 주고 검사기간도 251을 주는 거야. 그럼 편하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25개면 얼마로 나눠요? 4로 나눠. 4, 6에 24죠? 여기다 그냥 하루 더하면 돼. 그럼 측량이 며칠 줘? 7일 줘. 계산 한번 해볼까요? 봐봐, 7일 나오잖아. 25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7일 나오잖아. 7일. 무조건 얼마로 나눠요? 4로 나눠서 얼마를 무조건 더해 거기다가 1을 더하는 거야 무조건. 그럼 뭘 물어봐도 다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13개면 기본이잖아 기본. 나눌 필요 없이 그냥 기본 4일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한 점을 설치하다 이렇게. 여기서 핵심은 토지 소유자는 의뢰 누구한테요? 수행자에게. 그 의뢰를 받으면 뭐 작성을 해요?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죠. 소관청에게.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 4일. 4분의 3 계약을 하고 협의하면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기준점을 설치하면 별도의 기간을 또 소요되더라 이겁니다. 1호 4하나 15점 이하는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4점까지마다 며칠을 더한다? 1일씩을 더하더라 이겁니다. 하다 보면 외워져요. 이것들은. 어디까지 설명한 거예요 지금? 166페이지 상단까지 설명한 거죠.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전부 다. 집에서 예습하세요? 복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한 번 놓치면 못 쫓아온다니까요. 일주일을 놀아버리면 20개 이상은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 어?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내년에 중개사를 합격하시려면 친구도 만나면 안 돼. 에? 오로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야 돼. 연말에 뭐 송년회다 그런 거 다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또 친구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중개사 공부하는 거 집에서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 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검사 보세요. 검사. 검사에서는 이렇게만 보자고요. 수행자가 측량을 하죠. 뭐가 나와요? 성과가 나와요. 성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쟀어요. 수행자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몇 메다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8m? 8m 정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7m 정도 되겠다. 7m. 지금 한강에 릴락시를 한강까지 던지는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목축으로 한 7, 8m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야 진짜 그게 7m야? 내가 한번 재볼게. 진짜 7m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기준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 XY 값이 나왔어. 수행자가 측량을 해서 몇 콤마 몇이 나왔어. 너 어떻게 믿겠냐고 그거를.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측량해가지고 내가 세워가지고 측량을 한 값이 나오겠죠. 그럼 소관청이 측량을 한 값하고 수행자가 측량한 값을 서로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몰라도 되는데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들으면 성과를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 성과도를 교부를 해줘요. 그 성과를 수행자가 측량하면 성과가 나오겠죠. 성과를 누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관청이 검사를 해. 오케이가 떨어지면 뭐를 교부해줘요?
성과도를 교부를 해줘. 누구한테? 수행자에게. 그 수행자가 다시 누구한테 줘요? 의뢰인에게 이제 주는 거야. 토지 소유자에게. 검사 누가 받아요? 검사 누가 하는 거 일반적으로? 소관청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안 받는 것도 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몇 개? 2개. 경계부업,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왜 안 받아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렇게 복편이 없다라고도 많이 외워요. 앞자리 따가지고. 그래서 몇 번에 써 있어요? 1번에 다만 뭐라고 써 있어요? 1번에 다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잖아. 맞죠? 이해하셨어요? 요거 2번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마지막 줄에 측량 성과에 관한 자료를 누구한테? 소관청에 제출하여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 수행자는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한 소관청으로부터 뭐를 받아라?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검사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줄에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삼각점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검사할 수 있어요? 소관청도 검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써 있죠. 시도지사, 대도지시장 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줄에 지적 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써 있잖아. 네? 옛날에는 누구한테만 검사 받아야 확정 측량하고 삼각점 측량은 시도지사가 검사를 했어요. 왜 그러면 확정하고 삼각은 시도지사가 검사를 했냐면 측량의 정확성이 좀 측량의 좀 중요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소관청이 아닌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 3년 전에 법이 바뀝니다. 소관청도 검사할 수 있게끔. 소관청도.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누가 검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관청이 하더라. 검사 안 받는 거? 현황하고 보건.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얘네들 검사도 안 받잖아. 경계보건하고 지적 현황 검사도 안 받는데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 안에서 한 7, 8문제 나왔습니다. 요 안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정리하면 의뢰 누구한테 해요? 수행자에게. 뭐 제출하자? 뭐 작성하자? 계획서. 제출하자? 소관청에게. 왜 소관청에 제출하냐면 이들이 검사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언제까지 제출해요?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2로 4하나. 기준점 15점 이하는 4일에. 초과할 때는 4일에. 4점 초과 시마다 1일씩을 측량기간에도 검사기간에도 각각 가산하고 수행자는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소관청으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 검사받지 않는 거 경계보건, 지적 현황. 왜 안 받아요? 공부 정리하지 않으니까. 면적도 측정하지 않고 검사도 안 받아. 그래서 현황하고 보건은 면적도 측정하지 않고 검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지적 측량 설명하죠? 지금 제가 천천히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 남았죠. 여기다 쓰면 끝나죠? 그지 않아요? 여기다 쓰면 끝날 거 아니냐 이거죠? 요게 1월 달에 강의도 여기까지 쓰면 끝나요. 빠르게 설명하면 1시간이면 5장을 싹 잡아낼 수 있어. 이게 다예요, 사실은. 더 이상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다른 학원들 책에 보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 나오고 세부적인 거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얘는 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범위가 아니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 해가지고요.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옛날에는 업자와 공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시험에. 지금은 만약에 혹시나 나온다 하더라도 나와봤자 한 문제인데 200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2016년도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수행자가 공사와 업자라는 거 정도만. 한국고도공사가 도대체 뭐냐? 뭐 사장은 누구고, 임원은 몇 명이고, 공사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정관의 기재사항 무엇이고, 이런 거 안 나와. 옛날에 나왔지만. 이게.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성과가 나오겠죠. 측량 성과가 나왔는데 이 측량 성과에 무엇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다라고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고 하는데 적부심사에서 가장 핵심은 날짜야, 날짜. 지금 처음이니까 날짜를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지적은 60일 아까 했었죠. 바다는 며칠이에요? 90일이고요. 아까 쓰진 않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5일 측량기간, 검사기간 4일,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1호 4나 이런 게 거의 한 80%예요. 몇 개, 여기다 몇 개만 더 추가하면 끝나요. 몇 개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쪽에는 날짜는 없잖아. 면적에서 숫자 개념은 있지만 지번에서 날짜 개념은 없잖아요. 그죠? 경계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여기에 3679, 3679 30일의 개념이고요. 60일이고 7일이고 90일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측량 성과가 뭔가 성과가 나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럼 적부심사를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성과가. 측량 성과에 뭐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과거에는 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할 수 있냐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측량 성과에 뭐가 있을 때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교재 어디 나와 있냐면요 168페이지. 이거 교재 잘못됐다. 이거 수정이 안 됐지? 1번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시도지사에게가 아니라 뭐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1번에 두 번째 줄에 168페이지 지적증 적부심사의 두 번째 줄에 시도지사에게가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그 밑에 2의 절차의 1번 동그라미 1번은 제대로 나와 있죠? 그렇게 바꾸라 이거야. 그 위에 부분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심사를 무엇해라? 청구해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위에 시도지사에게가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다가?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단 어디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여기를 거쳐 가는 거죠. 그 시도지사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서도 여기를 거쳐서 여기다 제출하는 거. 청구서도 시도지사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럼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에 회부를 해라? 30일 이내에 회부하도록 돼 있어. 이것저것 조사해가지고. 날짜, 회부 며칠? 30일. 그럼 이제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 그 36이에요. 그래서 36. 60일 이내에 무엇을 해라? 의결하자 이겁니다. 근데 60일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플러스 며칠? 30일. 30일을 무엇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더라. 연장. 그러니까 원래는 며칠 이내 의결을 해야 돼요? 60일 이내. 부득이 할 때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죠. 그럼 뭐가 와요? 뭐가 오냐면은 적부심사 의결서를 누구한테 보내줘요?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계가 뭐 다툼이 있어가지고 면적이라고 시키겠냐. 면적이 뭔가 좀 이상해. 그래갖고 적부지사 청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결을 했어. 면적을 100인데 105로 정정해라. 그럼 여기서 의결서 왔죠? 그러면 의결서를 이제 그 결과를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결과를.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 6, 7. 다툼이 있을 경우, 측량성과 다툼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하는데 26회 때 문제. 다음 중 측량성과의 다툼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시험에 거쳐서 누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가? 정답은 지방지적위원회 단답형. 12개 중에요. 6, 7개는 단답형이에요. 지적법은. 단답형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좀만 하면 신경을 쓰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의결서가 와서 7일 이내 결과를 알려줬어요. 오케이를 했어. 그거 끝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적부심사 의결서가 있으면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를 해요. 누구한테 송부하냐면 지적소관청에다가 송부하더라 이겁니다. 적부심사 왜 하는 거예요?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그럼 적부심사 결과에 의해서 측량 성과를 수정할 수 있겠네. 맞아요?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서 측량 성과를 수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어차피 수정해달라고 적부 청구한 거니까. 그래서 측량 성과가 달라지면은요, 우리가 지적에서 말하는 등록사항도 어때? 등록사항도 바로잡을 수 있겠죠? 등록사항을 무엇을 하자? 정정하자 이겁니다. 누가? 소관청이. 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측량 성과를 수정을 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게 적부심사의 효력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시험에 뭐 아직까지 뭐 문제를 풀 그런 거 그렇지만 적부심사 문제 나오면 3, 6, 7, 90% 날짜 틀립니다. 왜 날짜를 내는 줄 알아요? 시험에서? 왜 시험에서 날짜를 낼까요? 안 외웠으면 틀리라 이거예요. 외웠으면 맞히고 그거 못 외웠으면 틀리라고 날짜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보다 날짜 편하거든. 외웠으면 맞추고 못 외웠으면 찍든지 틀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 날짜 많이 물어봐요. 3, 6, 7. 뭐 얘가 60일이다, 30일이다, 뭐 10일이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3, 6, 7 리듬 타서 외우면 되잖아. 3, 6, 7, 9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통지를 했어. 7일 내 결과를 통지했는데 얘가 불복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로 하더라 이겁니다. 며칠 이내? 90일 이내. 그 재심사 청구는 누구한테 해요?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다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재심사는요, 적부 재심사 절차는
적부심사 절차를 준용하는 거예요. 국장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중앙에다 회부하면 중앙은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서 재심사 의결서를 국장에게 주면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한다. 이런 절차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지방. 국장이 나오면 중앙. 갈 때 30일, 올 때 60일. 결과 알려주는 거 7일. 이렇게. 그래서 3, 6, 7, 9. 지금은 이제 처음인데 어쨌든 적부심사라는 건 뭐다?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적부심사더라 이겁니다.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로? 지방에다가. 재심사는 90일 이내에 국장을 거쳐서 중앙으로 이런 식으로. 3, 6, 7, 9 이렇게. 3, 6, 7, 9, 3, 6, 7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시험에 시도지사가 나오는데 중앙이 나오거나 국장이 나오는데 지방이 나온다든지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 이제 보세요. 이제 앞에 지적위원회에서 뭐가 나와요?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오고 지방이 나오잖아. 중앙이 나오고 지방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설치 어디에다 할까요? 중앙은. 요건 한번 들어보. 설치는 중앙은 국토교통부에다 해야죠.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두는 거니까. 그럼 지방은 시도에 두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앙은 시도에 설치하고 지방은 시군구에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지적법은 법조문을 벗어나서는 시험에 안 낸다니까요. 다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게 다 조문에 있는 거예요. 위원회니까 누가 존재하는 위원장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은 부위원장도 있어요. 위원장 국장이고요. 위원장은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지방에서 위원장은 누구예요? 시도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지적법 공부하다 보면 5명 이상 10명 이내라고 하는 말이 한두 번씩 더 등장을 해요. 그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을 하자?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자 이거. 이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엇해서?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가자 이거야. 임기는 몇 년으로 하자?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거야. 임기는 2년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엇한?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에서 하는 역할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중앙에서 하는 것은 재심사. 이거 외에 몇 개 더 있어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25회 때인가 26회 때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이게 답이지. 얘는 어디서 해요? 지방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앙은 이거 외에도 지적기술자를 징계하거나 양성하거나 뭐 지적 관련 정책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고 측량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거를 해요. 자, 이제 교재 잠깐 보시면 지금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 세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를 잘 읽어보면 그 세 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끝나 그냥. 맞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 페이지 분량이라니까. 근데 제가 설명 안 한 거는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30일 이내 회부하기 전에 토지 이동 연역, 소유권의 변동 연역, 측량 성과, 측량 경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해요. 그거 뺀 나머지는 다 설명한 거예요. 그거 뺀 나머지는. 세 페이지가 이거라니까 이게 세 페이지 이게. 여기 세 페이지가. 맞죠? 잘 보세요. 세 페이지가 이거야. 그래서 절차를 잘 지켜 절차.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에 청구한다. 시도지사 며칠 이내 30일 이내 회부하면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는데 부득이할 때 30일 연장. 의결서 보내주면 7일 내 결과를 통지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사본을 소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상을 정지. 이런 절차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못 외워요. 다음 주에 오면 다 까먹어. 3679만 알아도 성공이에요. 그 30일은 뭐예요? 회부. 60일은 의결. 7일은 결과 통지. 90일은 제2섭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5일은 측량기간. 4일은 검사기간. 4분의 3 측량. 4분의 1 검사. 2로 4 하나. 오늘 날짜가 많기 때문에 여기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1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5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앞으로 한 수십 번 반복하는데 이거를 못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이제 166페이지 보시면 지적위원회 개요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적측량 접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뭐를 두고? 중앙을 두고 시도에 뭐를 둔다? 지방을 둔다. 마지막 줄 뭐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지적에서는 우리가 대통령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이 있는데 그거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면 그것까지 내버리면 너무 어렵잖아. 근데 중개사법에서 나오죠. 중개사법에서는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대통령령이냐 국토교통부령이냐. 근데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또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에 그렇게 해도 내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좋은 거 아니에요. 틀리라고 내는 거야. 맞죠? 그거 아니더라도 낼 게 그렇게 많은데 굳이 수강생들 힘들게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할 수 있다 하야 한다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죠? 할 수 있다 하야 한다도 그냥 그거를 또 치사하게 할 수 있다는데 하야 한다라고 써놓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런 거로 이제 말장난이 좀 심한 거 중개사법은. 구성 보세요. 중앙은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 오른쪽. 위원은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말고 또 별도 위원이 있겠죠. 그 위원은 당연히 누가?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거 중앙이니까.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번, 6번 읽어보시고 회의 쪽에 보시면 회의 쪽에서 가장 핵심은 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도 안 되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5번이에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을 며칠? 5일 전.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이게 만약에 시험에 10일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날짜 틀리게. 회의 소집 5일 전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라 이겁니다. 의결사항으로는 뭐가 있어요?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여기 하나만 써놓은 거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둔다? 시도에 둔다. 구성 및 회의는 앞 페이지에 무엇을? 국토교통부를 뭐로 바꾸고? 시도로 바꾸고. 중앙을 뭐로 바꾸면? 지방으로 바꾸면 똑같은 말이더라 이겁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도 내용은 이게 다예요. 요만큼이 다예요. 요만큼이. 여기다가 적부심사, 적부재심사 이거 외에도 지적기술사 징계,
양성, 토지 등록 업무와 관련된 거 여러 개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소에서 보도록 하고 회의 쪽에서는 뭐가 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안 되면 부위원장이 이 사람도 안 되면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회의 소집 며칠 전? 5일 전까지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개의가 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되는 것은 읽어보셔도 된다. 이거. 자, 지적측량을 지금 쭉 설명해드렸죠? 90%예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90% 정도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15회부터 27회까지 이거를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지적측량 쪽에서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야. 지적측량 일환. 어떻게 구분될 것이냐. 방법. 여기까지 한 블럭. 그 다음에 의뢰하고 검사하는 것까지 한 블럭. 그 다음에 적부심사 쪽에서 한 블럭. 세 블럭이에요. 여기서 두세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요 안에서 두세 문제. 그러니까 하나는 저쪽에서 하나 물어보고 하나는 여기서 물어보고 하나는 적부심사하고 지적위원회 쪽에서 하나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인 거는 이런 게 기술적인 거지 사실은. 측량기계 물어보는 거. 답은 정해져 있다 이거야. 높이를 측정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죠? 요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지적 측량에서는. 뭐 여기서 뭐 이건 도대체 어떤 거고 이거 여러분도 공부하면 힘들어. 이런 것들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5, 6개가 있다 정도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써놓고 6개를 쭉 써놓고 거기다 사이에다 뭐를 딱 집어넣어요? 수준 측량을 집어넣으면 그 지문은 틀린 거지. 그런 것만 가려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적법은 지적에 관한 것은 1장부터 몇 장까지? 5장까지 있는데 2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토지 표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얘를 가지고 3장을 정리하고 또 얘를 가지고 또 4장의 첫 시간에 토지 등의 일부를 또 정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연결이 조금 돼요. 달락달락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연결하게 되면 양을 또 줄일 수가 있잖아. 이번 과정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등기법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등기법은 조금 지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읽어오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항상 11월, 12월 달에는 복습만 잘 하시면 돼요. 복습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